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더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는 경계론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에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일단 딴 걸 다 떠나서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졌다. 수요가 둔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둔화는 인플레 시대에 위험할까요? 디플레 시대에 위험할까? 당연히 디플레 시대에 위험하지. 디플레는 수요 부족이 아예 저변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또 둔화가 된다는 거잖아.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돈도 찍고 양적 완화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좀 잡히고 나서 세계화를 이루고 중국이나 이렇게 자유무역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이후로는 그 말이 맞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금리입니다. 주황색이 금리예요. 그리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자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이건 뭐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좋으니까 쿨다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쿨다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지. 디플레는 수요 둔화가 아예 깔려있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 말은 뭐 디플레 압력이 약해졌다는 거잖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그죠? 또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죠? 거의 금리하고 주가가 양의 상호관계를 가져간다. 이때도 보시면 금리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하하니까 빠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인하하니까 빠지죠. 요때도 인하하니까 좀 이따 빠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랬으니까 이건 뭐 대표적인 시기를 제가 했는데 뭐 사실 최근에도 다 이랬죠. 뭐 우리가 지금 장기 저성장에 노출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의 시장은 코로나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 이전처럼 디플레를 어떻게든 벗어나자는 게 숙제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어떻게든 인플레를 안정화시키자. 물가를 안정시키자. 이거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이때랑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70년대, 80년대가 지금 80년대 초반이 지금하고 좀 닮았잖아요. 그럼 그때를 봅시다. 똑같은 차트. 그때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또 여기도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더 상승폭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얘도 계속 쩔어있다가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어느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오니까 주가가 다시 이 오랜 박스를 뚫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 박스권이 꽤 오래됐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간 게 이 금리가 내려오면서부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 시대는 뭐다? 금리가 내리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 즉 금리하고 주가가 반대 방향이다. 음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왜? 인플레 시대는 뭐가 문제입니까? 디플레 시대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수요 부족인 거죠. 손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 시대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 뭐 팔면 더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뭐 비용이 너무 높아져. 인건비 높아져. 뭐 밀가루 값 올라가고 다 오르니까 이거는 장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물론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 시대에는 오히려 금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인플레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기 전까지는 수요가 부족한데 연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수요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진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하는 게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충격을 받고 빠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연준이 물가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도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말은 예전에는 인플레가 계속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뭘 못 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인하한다고 해서 크게 급락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물가가 다 잡힌 다음에 다 잡힌 다음에 과거처럼 디플레가 우려됐을 때 인하를 한다면 뭐 과거처럼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물가가 뭐 과거 수준으로 내려온 지 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전에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연준이 이제 물가 걱정 안 하고 금리를 낮추는구나. 그러면 그 고물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숨통을 돌리고 그 숨통 돌리기에 결국 경제에 활력을 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때 다르다. 그래서 물론 뭐 70년대 80년대 좀 많이 옛날이니까 그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주로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최근의 기억들, 특히 이제 90년 이후 2000년 이후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이제 전 글로벌리하게 이제 그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이후에 정확히 얘기하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야만 하는 장기 침체에 들어간 글로벌 경제에 익숙하신 분들의 그 약간 편향일 수 있다. 자기가 아는 시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장은 크게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인하 나오면 난리 날 걸요.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